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안동 봉정사와 삼백당에서 안동 의병 이야기. 안동 동쪽 편안한 마을의 몇 번째 방문이다. 안동 여행을 할 때면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안동댐과 원령교 등을 흔히 들르곤 한다. 원령교의 야경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이번 여행에서는 이육사 문화관과 경북 독립기념관만 보기로 한다. 안동시 북부에 있는 이육사 문화관에 가는 길에 도산서원이 있다. 여행에서는 돌발적인 욕구가 생기는 법인가 보다. 도산서원 앞을 지나는 순간 뭔가에 이끌린 듯 도산서원을 보고 싶어졌다. 기억 속에서 몇 년 전에 방문했던 풍경들을 떠올리며 도산서원의 고즈넉한 정취를 마음에 다시 담아본다. 수년 전의 풍광이 아련하게 오늘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그 전날 보슬비가 내린 탓인지 서원 안의 나무들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 목단꽃이며 작은 연못에 핀 수련이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서원 앞에 작은 내가 흐르고 냇물 앞으로 너른 논이 펼쳐져 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다. 벤치에 앉아 잠시 다리를 쉬는 동안 옆에 앉은 청년이 말을 건넨다. 그 청년은 잠시 후에 봉정사로 갈 거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서 그걸 보고 기도도 올리고 싶다고 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유흥가를 마다하고 퇴계 선생을 찾고 봉정사에서 기도를 올리겠다는 말을 들으니 대견해 보인다.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청년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다. 그 청년에게 봉정사라는 절 이름을 처음 들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일이었기에 우리 일행은 안동 동부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차를 몰았다. 도산서원에서 그곳까지 39km를 달려갔으나 이육사 기념관처럼 그곳도 공사 중이었다. 안동 여행에서 목적했던 곳들은 굳게 침묵하고 있는 애인처럼 등을 돌리고 있다. 야속한 애인 같다. 섭섭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안내소에서 책자 하나를 건네준다. 사적에서 만나는 안동 독립운동이라는 꽤 두툼한 책이다. 목차를 살펴보다가 1시간 전쯤에 들어보았던 안동의병 창의 논의지 봉정사라는 절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내암마을에서 김동삼 생가와 백화구려 등을 둘러보고 다시 차를 몰았다. 안동 서부지역, 안동시 서우면 태장리 901번지를 향해서. 봉정사가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으나 의병은 내게 중요했다. 도산서원에서 만났던 청년을 따라 봉정사에 갔더라면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될 뻔했다. 6월 햇살은 한낮의 정점을 찍고 있었고 오후에 고단함이 몰려왔다. 절 입구에는 음식점들과 카페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 중에 가장 나른한 순간에는 차가운 카페라떼가 최고일지도 모른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고종황제 생각이 머리를 퍼뜩 스쳐간다. 아관 파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을 때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광무황제. 황제의 아픔과 고독과 불안이 커피 속에 녹아있는 것 같다. 명성황후를 잃고 얼마나 비통하고 불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황후를 죽여 불에 태웠는데 황제라고 해서 자신을 무사히 살려두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새들어 지내야 했던 고종. 그는 불안하고 쓸쓸할 때마다 커피를 마시곤 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커피를 최초로 마신 사람이 고종 광무황제라는 것을 책에서 처음 읽던 날 쓰렸던 기억이 있다. 절 입구 매표소에서부터 사찰까지 15분 정도 야트막한 경사길을 올라가야 했다. 카페라떼를 마시며 사찰을 올라갔다. 고종황제 생각도 하면서. 길 양옆으로 다행히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농익은 오후 햇볕을 피할 수 있었다.
사찰 마당에 들어서니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목조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절 마당 가운데 뜨거운 햇살이 가득하다. 신라 문무왕 12년에 지어졌다고 하니 그간 비바람에 스쳐간 목조는 역사를 토해내고 있는 것 같다. 기와 밑에 단청도 빛이 다 바래져 있다. 낡은 미소를 보내는 경내를 둘러보며 이곳에서 의병 봉기를 논의했구나를 생각하며 주변을 살펴보아도 짐작이 되는 건물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3층 석탑과 본전, 요사체를 둘러보면서 120여 년 전 의병들의 흔적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표지판 하나, 표지석 하나 쓰여 있는 것이 없다. 마침 스님 한 분이 절마당 햇살 속을 가르며 지나가신다. 스님, 이 절에서 구한말 때 의병 봉기를 논의했었다는데 어느 건물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 마루가 아니었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는 곳은 저곳밖에 없으니.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스님은 햇살 속으로 사라지신다. 그러고 보니 절 마당 오른편에 낡은 목조 건물이 하나 있고 여러 개의 원통 기둥이 기와 지붕을 떠받치고 있고 문도 없이 사방이 뚫려 있다.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준엄하게 놓여 있다. 건물의 마룻바닥도 낡아 있다. 장정들이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넓다. 마루 위에 난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다. 난초들이 청초해 보인다. 기둥 사이로 적송들이 운치를 더한다. 곡선으로 휘어진 소나무의 가지는 그리운 이를 기다리는 학의 머리 마냥 간절해 보인다. 이 건물이 1346년 전에 지어졌다면 문도 닫지 않고 그곳에서 의병의 봉기를 논의했을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당시 그곳은 첩첩산중이었을 것이고 관군과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깊은 산에 모였을 것이라는 짐작은 되지만 머릿속이 명쾌하질 않다. 봉정사에 우리가 들렀을 때가 3시 반을 넘은 시각이었다. 따가운 햇살은 아랑곳 없이 절 뒤편에 피어난 방초 위에 쏟아지고 있었다. 방초처럼 피어났던 이곳의 의병들에 대한 기록은 이극년의 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의병 항쟁을 하던 이극년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전투 일지를 기록해 놓은 일기가 발견되어 역사에 명징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사실을 읽으면서 내 마음은 요동쳤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역사에 이렇게 엄청난 공헌이라는 것을. 역사뿐이겠는가. 암각화의 그림도 돌조각에 새긴 글귀 하나도 남김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던가. 봉정사에서 김웅락, 유도성, 유지호 등 안동 지역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거병을 의논하고 1만 명이 넘는 의병이 모여 1차 의진을 결성했다. 2차 의진과 김도하 의병장에 관한 기록도 이극년의 일기는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태봉 전투 후에 일본군은 마을에 불을 질렀다. 퇴계 종택에 보관되었던 1400권이 불탔고 300당 종가도 재난을 당해야 했다. 청량사와 오산당의 방화, 금계 마을이 순환당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 안동이 불바다가 된 것이다. 서오면 보현의 권재녕이 남긴 의중일기에도 안동 의병에 관한 기록이 있으나 9쪽 분량만 전해진다. 그 외에도 적원일기, 향산일기, 벽산 선생창의 전말 등이 안동 의병의 활동상을 기록하고 있다. 의병은 말 그대로 의롭게 일어난 의로운 병사다. 관에서 모집하여 모인 정식 군인이 아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스스로 일어난 자발적인 병사들이기에 정식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 그들에겐 의협심만은 대단했을 것이다. 양반, 유림, 농민, 아전, 천민들까지 합세하여 모인 게 의병이었다. 의병 투쟁을 할 때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일체감을 갖고 뭉쳤던 방초 같은 병사들이다. 경북 독립기념관 마당에는 까만 대리석이 벽처럼 둘러져 있다.
거기엔 안동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땅이 안동이다. 혹자는 안동은 선비정신이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임진왜란 때 김성일의 의병활동이나 유성룡의 구국활동 등의 구국일념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구한말 때에도 영남 지방에서 최초로 의병이 일어난 곳이 안동이었고 가장 오랫동안 의병항쟁이 지속된 곳도 안동이었다. 경상도 사나이들의 의협심과 정의감이 구한말 역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모양이다. 세계사의 역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궁에 침입하여 한나라의 황후를 사살하여 불에 태우는 만행은 유사일에 없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분개했다. 지평의병이 원주와 제천으로 퍼져나가고 충청도 홍주의병, 경상도 안동의병이 봉기했다. 들불처럼 번져나간 분개와 의협심은 전국에 들끓었다. 사실 안동의병은 1894년 7월부터 봉기했었다. 갑오 외변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갑오 안동의병이 그것이다. 1년 후 을미 외변이 일어나자 민심이 극도로 격앙되었고 거기다 단발령이 내려지자 민심은 극에 달했다. 곽종석, 김도화, 김응락, 권진현, 광육 등의 통문이 돌았다. 예안에서도 이만흥, 금봉술, 이만윤 등의 통문이 돌아 안동은 술렁였다. 그 밖에 청경통문과 호계통문은 봉정사에 모여 의병 봉기를 논의했던 내용이었다. 1896년 1월 17일 안동 유림 40~50명은 봉정사에서 모여 의병 일으킬 것을 결의했고 1월 20일 안봉부 사무당 앞에서 의병을 결성하여 1만 명이 참가했고 권세현이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권세현 대장이 각 지방으로 보낸 경문을 읽어보자. 아, 저 외놈들은 계급으로 말하면 200년 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요. 원수로 말하면 400년 동안 우리가 이를 갈던 적이니 설사 성의와 호의로 우리에게 화친을 청한다 해도 오히려 그놈들을 죽여 없애고만 싶고 똑바로 보기도 싫은데 감히 방자하게 간사한 꾀를 부려 까닭없이 트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명한 역적과 결탁하고 무례배들을 종용하며 한 가지 기술의 장점을 과장하여 우리 용기를 좌절시키고 오영의 군사를 억압하여 우리 수족을 늘릴 수 없게 하여 우리 임금을 협박하고 우리 대신을 죽이고 연호를 황제의 예로 쓰게 한 것은 중국과 이간을 붙이자는 수작이요. 재정을 내어 구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백성을 우롱하는 데 불과하며 열성의 현장을 함부로 고치고 선왕의 법복을 강제로 무너뜨리며 악독한 손길이 대궐 안에 뻗치니 신자로서 차마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을미 12년 경상도 안동 창의대장 권세현 격함. 이 같은 경문을 읽은 백성들은 동요되었고 백성들은 의병들에게 물질적인 협조 또한 아끼지 않았다. 어쩌면 의병 봉기는 안동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치력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역사적인 일이 논의되었던 봉정사에서 흔적 하나 찾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타박타박 발걸음을 떼어 절에서 내려오면서 허전한 마음이 몰려왔다. 안동 의병 봉기를 논의했던 곳이라 표지판을 세우고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다. 봉정사를 찾는 여행객이 읽고 그 순간만이라도 의롭게 일어나 구국에 불을 태웠던 의병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하지 않을까. 안동으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도 들러서 그곳을 살펴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안동에서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났던 곳은 안동향교였다. 지금의 안동시청 자리다. 안동 여행에서 유적지를 찾아 헤매고 다니느라 시청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으나 보지 못했다. 시청 앞에는 안동 의병이 봉기한 곳이라는 표지판이 있는지 궁금하다. 길을 찾느라 내가 발견을 못했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안동 여행을 가면 시청 앞에 일부러 들러 찾아보고 확인해 볼 것이다.
봉정사에서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어 기념관에서 받은 책자를 다시 살펴보았다. 3차 선성의진의병소 300당을 안내하고 있다. 안동 서부지역에서 다시 북부지역으로 이동해야 볼 수 있는 곳이다. 안동을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왔던 길을 다시 돌아 300당으로 차를 몰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봉정사에서의 허탈함을 채우고 싶었다. 안동 의병에 대한 흔적을 하나라도 마음에 담고 싶은 간절함이었다. 29km 정도를 이동했던 것 같다. 6월 햇살이 살짝 시들 즈음 300당을 찾을 수 있었다.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를 받아도 300당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고 지나는 동네 사람들의 안내가 더 정확했다. 300당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으나 문은 굳게 잠겨져 있다. 안동은 서울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온 여행자를 문 밖에 세워두는 얄미운 애인 같다. 야속하고 섭섭하기만 하다. 굳게 잠긴 자물쇠를 밀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말끔하게 정돈된 기와집이다. 120여 년 전 의병소로 쓰였다는 건물이라면 세월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집이다. 뭔가 잘못 찾아온 느낌에 잠시 불안이 스친다. 집 앞엔 이위나 의병장 생가라는 표지 설명판이 서 있다. 고단한 햇살 아래서 설명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 보니 예상한 대로 일본군이 1896년 7월 29일에 방화하여 300당은 전소되었다. 2005년에 옛 가도대로 다시 지었다는 것이다. 이인화 의병장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켰고 태봉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태봉 전투 이후 일본군이 안동마을을 불바다로 만든 일이 있던 전투다. 일본군은 의병 활동에 협조한 민가 천여호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고종은 해산을 종용했고 의병 봉기 9개월 만에 항전의 막이 내려졌다. 이때까지를 전기 의병이라고 일컫지만 구국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다. 다시 의병이 일어나 안동의 의병 활동은 어느 지역보다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300당 앞을 걸어 나오니 하얀색, 연분홍, 빨간색 접시꽃이 한 무더기 피어 있다. 저만치 연녹색 들판, 아직 자라지 않은 벼들보다 접시꽃은 훤칠한 길을 뽐내고 있는 듯하다. 접시꽃, 이파리들도 접시처럼 널쩍하게 손바닥을 펴고 있다. 꽃들이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 같다. 꽃심지는 마치 무궁화처럼 노랗게 봉긋하다. 유심히 꽃송이를 살펴보니 꽃심지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색이 엷어진다. 꽃심지 부근이 연분홍이더니 점점 색이 옅어져 하얀색을 띈다. 성선의진 의병소였던 곳 300당 앞에 피어난 접시꽃들은 아무 말이 없다. 찾아오는 발걸음이 드문 이곳에서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의병들의 화신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본다. 300당 앞에 피어난 접시꽃들은 의병들처럼 피어 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영원히 다시 피고 다시 피어주길 기원해 본다. 우리 후손들이 의병에 대해 관심이 적고 의병들의 유적지를 찾는 이가 드물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진실. 의병 정신은 독립투쟁으로 이어지고 만주의 의열, 독립운동의 씨앗이 되었다는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